네, 토마토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토마토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네, 공개 방송을 통해서 또한 이제 이 투자 클럽 나우 통해서 시장 진단을 좀 해드렸는데요. 오늘 또 시장이 좀 급락하면서 또 시장 진단이 또 필요한 것 같아서 1월달 시장 진단 현재 시장 진단과 1월달 시장 전망까지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많이 빠졌죠. 뭐 예상한 거지만 그래도 예상한 것보다 너무 과도하게 빠졌다. 오늘 저는 오늘 한 20포인트 정도 내외는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빠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한 1930대나 40 정도 내외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42포인트 더 빠졌죠. 42.5% 코스피가. 그리고 코스닥까지도 같이 좀 많이 빠졌는데요. 코스닥이 아침에 좋았는데 거래소가 워낙 많이 빠지니까 같이 심리적인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좋은 종목까지 같이 빠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이렇게 빠졌을까? 뭐 대다수 아시겠죠? 시장은 지금 현재 종합지가지수를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1918.76포인트, 42.55포인트, 마이너스 2.17% 빠졌는데요. 자, 제가 보는 어떤 기법, 이것은 동방박사 하늘땅 물불 매매 기법인데요. 거기서 보시면 지난번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반등했을 때 가지 않는다, 다시 빠질 거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걸 깨든지 아니면 깨지 않더라도 일단은 빠져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날 이 시간에 이야기했을 때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제가 시장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난 28일 날이었죠. 29일부터는 매물 압박, 기관들의 특히 금융투자의 매물 압박을 받아서 거래소 지수는 안 좋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게 여실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기존적으로 나오는 거죠. 작년 연초에도 1월 5일부터인가 급락을 한 3일 동안 했을 거예요. 이제 수급적인 측면입니다. 현재 상태는. 자, 그래서 오늘 급락을 했죠. 이렇게. 그래도 급락에 너무 많이 급락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중국 시장보다는 적게 급락했죠. 중국 시장은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7% 이상 빠져서. 그래서 이따가 뭐 보겠지만 그래서 오늘 급락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죠. 이게 지금 120일 거래일 기준으로 봤을 때 6개월이죠. 6개월 정도를 봤을 때 매물대가 여기에 있죠. 가장 큰 매물대가. 자, 큰 매물대가 어디냐면 이제 1950포인트부터 시작해서 55포인트부터 1972포인트 정도. 이게 한 20포인트 정도 내에 가장 큰 매물대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1955포인트, 50포인트 정도에서 1975포인트 정도까지. 여기 강력한 매물대. 결국은 이게 지지선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지선 역할을 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지지선 역할을 거의 해줬습니다. 잠깐 빠지다 반등했던. 오늘은 강력한 장대 음봉으로 깨졌죠. 이 장대 음봉으로 깨진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장대 음봉이란 것은 음봉, 제가 항상 주식을 잘 하려면 몇 가지 외우면 된다 그랬습니다. 복잡하게 이론적으로 너무 뭐 박사처럼 너무 공부를 많이 한다고 주식은 돈 버는 게 아니다. 일단은 확실한 거 몇 가지는 반드시 지키라 그거죠. 장대 음봉이 지지선에서 장대 음봉을 해서 붕괴됐을 때입니다. 붕괴됐을 때는 반드시 1차 지지선을 붕괴하고요. 1차 지지선 90% 이상 확률로 붕괴한다. 100% 확률로 거의. 그 다음 2차 지지선도 붕괴한 확률이 최소한 60-70% 됩니다. 그래서 1차 붕괴, 2차 붕괴 지지선은 붕괴해야만 반등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일단은 강력한 지지선 뺏기 1차 지지선 어디일까요? 자, 보시면 일단 1차 지지선 심리적으로는 지금 1900포인트겠죠. 그래서 심리적 지지선 보시면 여기 지난번 여기 보시면 1910포인트 내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은 1910포인트 내외가 여기 저점이고요. 됐는데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을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일단은 1910포인트 정도는 지금 18포인트니까 큰 의미가 없지만 주봉상입니다. 자, 주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 박스권 하단이 지금 박스권 하단이 1930포인트 정도 34, 5포인트 정도인데요.
주봉입니다. 이번 주 종가로 금요일 종가 1935포인트로 붕괴를 하게 되면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 보면 가장 중요한 월봉이죠. 기준선의 박스권 하단, 평균 하단입니다. 1943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1943포인트와 1935포인트.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단 지지선이 거의 다 붕괴해버렸습니다. 하루에 한 방에 다 붕괴해버렸죠. 그것은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는, 자, 스토캐스틱 보면 침체권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일봉입니다. 자, 침체권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고가에서 여기서 내려갈 때 하락 파동에서 고가는 A파 하락, B파 반등, C파 하락 중인데요. 그게 요 고가가 여기죠. 그죠? 그러면 결국적으로 보시면 여기서부터 보면 이 지수라는 것은 코스피 지수 기술적으로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한 번, 두 번이죠. 자, 세 번째 침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 번째 침체로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째 침체로 들어갈 때 거의 하락이 마무리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은 일봉상 단기적이죠. 단기입니다. 중장기 말고요. 단기적으로 하락이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는 것은 이따 전망을 해드리겠지만 지금 하락은 같이 따라가지고 손절하는 하락이 아니란 얘기죠. 같이 따라가서 지금 가서 손절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하락에는 반달 손절하고 그러지만 지금은 세 번째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의 하락 패턴이 잠깐 마무리되고 어느 정도의 추세 반전을 깨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공포가 일어나는 구간인데요. 왜 심리적인 압박을 당하는 구간이냐면 첫 번째 하락하고 두 번째까지는 희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락은 희망 가지지 않아요. 대저 투자자는. 특히 부하 내동하고 돈을 못 버는 투자자는 지금 공포에 엄청나게 질려 있습니다. 거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서 따라가서 1900도 깨지고 깨진다고, 만약에 1800도 깨진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거의 저 위에서 지금까지 손절하지 않았으면 마지막에 공포에 떨려서 손절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물론 손절할 영역이 있으면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지수상 그렇다는 거죠. 마지막 단기적인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하락이고요.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중기적으로 하락을 봤을 때는, 자, 중기적으로 주봉 차트를 보더라도 코스피입니다. 자, 여기서만 보더라도 시작했죠. 그러면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하락 추세의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지난 이제 10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단기 주봉으로는 하락 추세에 있지만 그렇더라도 세 번째 하락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파동상으로 반등이 조만간 나온다는 얘기죠. 나왔다가 다시 하락하더라도 지금은 반등 구간이 노려서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자, 장기적입니다.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월봉이죠. 자, 지난달에 종가로는 잘 끝났습니다. 안 깨지고 1943포인트. 현재는 깨지고 있죠. 그래서 깨지고 있는데 여기 데드 크로스가 나온 상태고, 여기서 실제로 이번 달에 빠지고 있으니까, 오늘 첫날 빠지고 있으니까 지난달 기준으로 봐서 데드 크로스 나왔습니다.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데 보시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보세요. 자, 2189포인트. 올해 4월달 고점을 찍고 나서 A파 하락이고 B파 반등이고 C파 하락 중입니다. 자, C파 하락이 전저점을 깨더라도 C파 하락일 때는 굳이 끝자락에서는 팔지 않는다는 얘기죠. 파는 거 아니다. A파 하락에서는 반등 시에 팔지만 C파 하락에서는 굳이 반등 시에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바닥에서 팔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현재는 기다리자. 이렇게 저는 현재 그렇게 결론을 보고요. 자, 추가 하락은 분명히 할 겁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은 고통을 견뎌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3개월째입니다. 자, 지난번에 하락 A파는 4개월 하락했는데 이번에 일단은 이번 달에 음봉을 주더라도 이번 달로 거의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물론 단기적인 것은 전망을 해드리겠지만 어떤 수급적인 경기적인 전망 해드리는 기술적으로 먼저 해드리고 나서요. 코스피는 이번 달에 1주차, 2주차. 자, 이번 주 후반부터 기술적 반등을 해주더라도 추세적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주, 이달 중순까지, 이달 첫째 주, 둘째 주, 늦어 길면 3주차까지는 쉽지 않다. 급등을 한 것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오히려 월말로 가면 갈수록 반등의 탄력이 더 좋아질 것이고 반등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많이 나오지 않겠나, 모멘텀이 생기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요. 그게 바로 일단 수급적인 측면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한번 보면,
자, 오늘 급락한 이유는 연초 글로벌 시장이 급락했죠. 우리만 급락한 게 아닙니다. 자,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도 급락했죠. 자, 중국이 지금 뭐 글로벌 시장에서 지난주 사실은 이제 12월 30일 날 있죠. 12월 30일 날 독일이 좀 빠졌죠 많이. 그리고 오늘 지금 1월 4일 또 급락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벌써 하락은 중국 상해 지수도 마찬가지. 오늘부터 급락한 게 아니라 벌써 15분 보게 되면 언제부터죠? 12월 31일 오후부터 급락했습니다. 여기서 박스권 행보하다가 오늘 하락에 대한 하락이 이게 오늘이 아니라 그 12월 30일부터 급락하기 그 전부터 28일부터 급락했습니다. 오후부터. 그래서 추세 하락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오늘은 악재가 여러 가지 겹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오늘 또 중국도 마찬가지로 6.86으로 끝났지만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오후에. 자, 그런데 오늘부터 시장에 7% 장중에 7%를 하락을 하게 되면 거래를 정지시키고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그래서 7% 하락하고 나서 거래 정지시켰는데 결국은 6.86으로 정지시켜 보니까 6.86이죠. 그래서 오늘 거래가 없었고요. 7% 빠지고 나서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새로운 제도 시행 첫날인데 벌써 첫날부터 7% 빠질 줄은 벌써 빠졌습니다. 자, 그럼 내일부터 거래는 다시 재개됩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중국이 급락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1월 1일 날 발표된 중국 이제 제조업 지표가 있는데요. 그 지표가 좀 부진했고 오늘 발표한 차이신 제조업 지표도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2월 달부터 중국의 대주주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들, 대주주가 물량을 출회될 수가 있어 팔 수가 있다는 거죠. 기존에 급락하고 나서 이 급락했을 때 대주주는 매도 금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강제적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2월 1일부터 풀립니다. 그래서 그때 대주주의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도 있고요. 그 다음에 IPO 물량들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있어서 빠졌습니다. 자, 중국이 이렇게 행보하다 급락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분명하겠죠. 행보하다 빠지면 한번 좀 더 빠질 거다 이렇게 보고요. 침체권 들어갔습니다. 침체권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하더라도 일단은 뭐 당장 2,700~800포인트는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추가 하락하더라도 반등의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자, 주봉으로 보면 아직까지 박스권이죠. 중국이. 자, 치사트 박스권입니다. 그죠? 아직 박스권에 3,100포인트 내외 정도가 지지선이다. 3,170인데요. 지금 3,296이니까 120포인트인데요. 그보다 좀 더 빠지겠죠. 하지만 전저점인 3,000포인트 내외는 지지하지 않을까. 그리고 반등하다가 다시 빠지더라도 그렇다. 자, 월봉 보시면 월봉은 당연히 내려가야 될 타이밍이죠. 자, 목표가 왔습니다. 저희 하늘땅 물분 매매 기법 보면 목표가 온 상태에서 내려가기 때문에 자, 일단 2,800포인트 내외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항상 열려 있지만 다시 이번에 어느 정도가 3,000포인트 내외에서 다시 반등을 줘서 시간이 걸리고 빠지지 않을까. 빠지더라도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래가 지금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런 상태에서 붕괴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친 거고요. 수급적인 측면도 우리처럼 같이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의 어떤 분석은 예를 들어서 경기가 중국 제조업 지표 둔화세 때문에 빠졌다. 그거보다도 같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연말 연시 주식시장이 가장 큰 악재인데 악재가 이제 중국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기저에 깔려 있고요. 그동안 우려했던 8월 달에 급락했던 그 요인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자, 유동성이 축소되는 장이죠,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되는 장이고 특히 중국에서 외국인 자금도 빠지고 있죠. 왜 빠질까요? 중국이 지금 현재 위안화 평가 절하를 하고 있죠. 위안화 평가 절하를 사실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위안화 평가 절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선 중국에서 외국계 자금이 빠져야 된다는 얘기죠. 빠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계 지수도 같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계 자금이 빠지면 우리 지수가 빠지듯이 같은 현상이죠. 그런 상태에서 자, 현재 중동 정세가 불안해서 이란과 이라크에
이란과 사우디의 어떤 국교 단절이 어쩌네 그러면서 현재 상당히 불안감이 강해져. 정치적 불안뿐만 아니라. 그래서 유가가 장중에 3% 올랐습니다. 아시아 쪽에 거래되는 게. 그럼 유가가 3% 오르면 3% 얼마 되지 않아요. 1달러대인데 그거 가지고 난리 났죠.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유가가 기존에는 많이 빠지니까 주식 같이 빠진데 유가 올랐다고 지금 주식이 빠지면 이것은 논리적인 어떤 게 아니죠. 오히려 이제 중국이 어떤 유가가 오르면 중국이 부담이 될 거다. 지금 중국의 공장 역할하는 뭐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유가 올라 그런 개념보다도 기술적인 어떤 매도 하락 압력이 있는 상태에서는 정세 불안이 같이 작용된 거고요. 오히려 유가가 상승하면 유가 불안에 대한 것은 유가 하락에 대한 것은 오히려 상승하게 되면 40달 안착되면 오히려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경기의 부담 지금 당장 악재로 작용되지만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장도 같이 좀 불안했었고요. 그보다 전체적인 중국의 경기 부진이 상당히 놓여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오늘 제조업 지표 둔화세가 중국 오늘 차이신 PMI 제조업 지수가 아침에 발표됐는데 오전에요 48.2로 발표됐죠. 지난달에 48.6입니다. 자 그런데 예상 시절 49보다 좀 나빠졌죠.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많이 빠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 중국이 지금 수개월 동안 계속 50 이하로 침체되고 있는 상태죠. 특히 1월 1일 날 발표됐던 중국 제조업 지수 이게 공식적인 겁니다. 중국 제조업 지수는 49.7이에요. 전월 49.7 좀 좋아졌어요. 개선돼서 예상치는 안 나왔지만 그런데 이것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 여기에서 차이신 제조업 지표가 더 안 좋은 것은 여기는 중소기업에 대한 설문조사한 게 훨씬 더 많아요. 그 중소기업체들이 지금 심각하게 현장에 있는 차이신 제조업 지수 나쁘다는 것은 실물 경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안 좋게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이 경기가 부진한 게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국 경기 부진에 대한 게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경기 관련 주제가 급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장 아침부터 빠진 것은 삼성전자 8일 잠정 실적 전망을 예상을 했는데 전사 부분 휴대폰뿐만 아니라 가전뿐만 아니라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부 다 전사포 예상치의 3.4% 하락의 전망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지난 연휴 때 발표된 한국의 수출 감소율이 13.8%입니다. 수출이 급감하고 있죠. 거기에서 당연히 삼성전자도 해당 사항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 수출주. 그래서 전월의 4.8%보다 13.8% 전년동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자, 예상치 10.9% 더 빠졌죠. 우리가 수출 부진이다. 자, 국내 경기 부진이라는 거죠. 경기가 나쁘면 당연히 경기 민감지도 안 가는 거죠. 그 우려가 확산돼서 빠지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자, 수급적인 그러면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수출도 안 좋고 우리나라도 안 좋고 중국도 안 좋은데 그럼 수급이죠. 자, 수급이 좋으면 괜찮은데 수급 외국인 순매도가 오늘 1,500억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재차 1,000억대 이상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나서 기간의 공격적 순매도 2,000억 이상 됐는데 오늘 3,470억이나 오늘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기간이 3일 동안 29일, 30일, 오늘 1월 4일까지 9,067억 팔았습니다. 이 중에 금융투자가 8,849억을 팔았습니다. 자, 8,849억을 팔았기 때문에 금융투자가 판 것은 프로그램 매도에 의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배당 관련된 뿐만 아니라 경기 관련된 게 같이 나왔죠. 그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 3일 동안 나온 게 8,849억이기 때문에 올해 11월 1일부터 11월 1일 2일부터 매수한 금액이 금융투자가 자 매수한 금액이 순매수가 지금 현재 오늘까지 판 거 빼면 순매수까지 8,627억밖에 안 남았어요. 자 그래서 금융투자라든지 우리 기관이 팔 수 있는 여력 매물 압박을 받는 여력은 이게 거의 다 나온다 치더라도 앞으로 8,000억대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 다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내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나오면 거의 기간의 매물
배당 관련뿐만 아니라 경기 관련된 어떤 금융 투자의 매물, 프로그램 매물에 의한 매물은 압박은 거의 다 완료가 일단락되지 않겠나, 완료보다는. 그러고 나서 일단 하락은 멈추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주 후반부터는 좀 더 반등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마찬가지 그랬고요. 그래서 이번에 내일하고 모레는 별로 안 좋겠지만 그래도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반등 여력이 좀 생겨서 기술적 반등 구간에 들어가지 않겠나. 그렇고 나서 일단 22평선은 아직은 반등하기 쉽지 않습니다. 1965포인트. 그래서 다음 주는 1965포인트 내외에서 계속 50에서 70 사이에서 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결국은 1월 하순부터는 좀 더 나아지는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보고요. 물론 코스닥은 차별화 장세이 계속 이어지고 있을 것이고요. 코스닥 종목도 마찬가지로 코스닥이 29일 날 30일 날 바이오주부터 많이 올랐는데요. 자, 대주주 어떤 세금 때문에 양도세 때문에 그게 해결되니까 29일부터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유예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3월 31일까지 대주주 관련된 전량 매도하면 3월 30일까지 전량 매도하면 세금 내지 않아도 되죠. 정려세 양도소득세 내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20억 이상 코스닥 20억 이상 시가총액을 갖고 있을 때는 4월 1일부터 매도하면 당연히 양도세 내야 되지만 3월 30일까지 전량 매도하면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유예기간이 3월 31일이죠. 그래서 매물 압박은 받는다. 위로 가면 갈수록 중소형주 중에 그동안 작년에 무지하게 올랐던 업종들은 가면 갈수록 매물 압박은 받습니다. 물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게 바이오 제약 쪽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아직까지 하락이 멈추고 상승만 남았다. 이렇게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중에 차별화는 된다. 그래서 코스닥도 특히 차별화 장세가 이어진다. 특히 실적이 좋아지고 올해 산업이 성장하고 실적 개선된 종목 위주로 압축해서 매매해야지 그러지 않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대주주 세금 관련된 게 해소되지 않았습니다.